여자들 쌍꺼풀 수술하거나 수술한 그 칼된 자리에서 잘 생겨요. 박피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여러 가지 박피술 하는 여자들 네. 있죠. 박피하고 나면 또 잘 생겨요. 외상 후에. 예상 후에 잘 생겨요. 아, 이거 눈가에 뭐지? 이거 올록볼록한 거? 왜 자꾸 오고 그래? 알아서 해야 되니까. 안 오고 싶은데 자꾸 뭐가 이렇게 생겨요. 자꾸 흠을 찾아서 일부러 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눈가에 뭐가 이렇게 올록볼록 올라오는 거 이거 쥐젖 아니에요? 눈 밑에 있는 건 닭살이에요. 닭살은 이런 데 있는 게 닭살이고. 아, 눈 밑에 보면 이렇게 톡톡 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닭살이에요, 닭살. 아, 그래요? 아니, 그리고 저 30대 초반인가 한번 쥐젖 일괄적으로 쫙 제거한 적 있거든요. 어디에 생긴 건데? 얼굴 요런 데랑 네. 목이랑 이런 데요. 생길 피부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쥐젖은- 나이가 있어요? 나이 들어야 생기고 네. 살쪄야 생겨요. 아. 나이도 안 들고 살도 안 쪘는데 어떻게 생겨? 어쨌든 이렇게 얼굴에 자꾸 잡티 말고도 조그만한 낭종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점점 많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이상한 정보만 보고 오나 봐. 무슨 낭종? 낭종 조그맣게 올라오는 거. 아, 물사마귀. 낭종 아니에요? 낭종은 주머니야, 주머니. 낭자가 네. 주머니란 뜻이에요. 그게 주머니가 어디 있어요? 조그만 주머니. 아무리 작은 주머니도 눈에 확 보이지, 그거. 아, 그렇구나. 통칭해서 그럼 걔네들은 물사막이라고 하나요? 물사마귀라 그러는데 보면 편편사마귀도 있고 비립종도 있고 한관종도 있고 쥐젖도 있고 검버섯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 원장님 피부과에 이런 문제로 많이 오지 않아요, 사람들? 많이 오죠. 대부분 보면 눈 밑에 있는 닭살이야. 아. 그래서 이제 보습제 바르면 돼. 일단 그럼 요거 이제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되니까 네. 사진을 좀 하나씩 보면서 이거 누가 설명을 봐도 주세요. 사마귀잖아요. 아, 이런 게. 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HPV라 그러는 건데 특징이 뭐냐면 각질의 기생에서 살면서 진피에 있는 혈관을 쫙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이제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많이 빨아먹으니까 잘 자라요. 그리고 피부에 어디든지 생겨. 자세히 보면 저 빨간 거 보여요? 아, 네네. 그게 혈관이에요. 사마귀가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혈관을 땡겨. 오. 그래서 사마귀는 근들에서 긁어내면 피가 많이 나잖아요. 저기 보면 손가락 사이 생겼죠? 네. 예, 이제 어린애들 딱 저렇게 생기고요. 요건 또 특징이 뭐냐면 어른이 되면서 씩씩해지잖아요. 네. 그럼 면역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자동으로 탈락되는. 자동으로 어른 되면서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기다리는 사이에 더 퍼질 수 있으니까 어찌됐든 무조건 치료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편편사마귀, 얼굴에 생기는 거. 이거는 세수라고 계속 마찰을 주기 때문에 하나만 있는 경우는 드물어. 전염돼요, 또. 전염돼요. 부비면 가요. 만져도 이렇게 자가 전염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눈에 나타났다 싶으면 일단 피부과 가서 봐야 되겠네요, 뭔지를. 봐야 돼요. 한두 개 있으면 그냥 빨리 레이저로 제거해주면 되는데 많으면 그걸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발바닥에 생기는데 저게 제일 힘들어요, 치료하기가. 왜냐면 손등에 생긴 건 지가 위로 자라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깎아내고 뭐 수술하기 수월한데 발바닥은 위로 못 올라오죠. 안으로 들어가죠. 밟히니까 계속 안으로 들어가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마지막에 저거는 이제 외음부에 생겼죠. 저거는 성접촉을 통해서 없는 거예요. 곤지름이라 그러죠. 그러면 만약에 젊었을 때 자궁경부를 검사했는데 이런 사마귀가 발견이 됐으면 빨리 제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놔두면 나중에 암으로 암으로 변할 수 있죠. 근데 있다. 그거는 육안으로 봐서는 거의 몰라요. 자궁경부에 생겼을 때.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사마귀도 감염이 잘 되는데 멀티플 섹스 파트너가 있다든지 콘돔을 쓰지 않는 섹스 파트너가 있다 그러면 전염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음부사마귀 이런 거는 저희가 자궁경부한 편하고 또 성병 편에서 자세히 한번 다뤘으니까요. 다뤘죠. 네. 사마귀 같은 경우에 또 티눈하고 구별이 어렵다고 하는데. 네, 지금 사진 나왔네요. 예, 딱 보시면 구별되죠. 왼쪽에 여러 개 전염됐죠. 저런 티눈은 없어요. 요걸 이제 면도기로 우리가 깎아보면 사마귀 있는 자리는 피가 나요. 티눈 있는 자리는 패고 나면 가운데 하얗게 심이 보여요. 맞아요. 티눈은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 신발이 안 맞아서 아니면 꽉 조이는 신발을 신어서 여자들 힐 신으면 발가락 사이 이렇게 잘 생겨요. 남자들 같으면 군대 가서 이제 열심히 행군을 하다 보면 발뒤꿈치 이런 데서 마찰해서 자꾸 눌리다 보면 그 자리에 각질이 두꺼워지는 거죠. 다음 비립종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너무 좋다. 아, 그래요? 예, 이제 비립종은 저기 사진 보면 딱 쌀아갱이 같죠? 잘생기는 자예요, 눈쥐. 그래서 조개를 짜보면 노란 아갱이 톡 튀어나와요. 그 여드름이랑은 다른 거예요? 얼른 보면 여드름 중에서 흰 여드름 있죠, 백색 면포. 그거는 아주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 거 같은데 약간. 모양은 아주 비슷한데 눈주위는 여드름 안 생기잖아요. 생기는 원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상이 있고 난 다음에 생기는 속발성. 그다음에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 되게 원발성이라 그러는 건 이제 우리가 영어로 하면 프라이머리라 그러는 거든. 원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들 잘 생겨요. 어린애들 때 보면 눈주위나 이게 뺨에 잘 생기는데 냅두면 저절로 없어져요. 그거는. 속발성은 뭐냐면 여자들 쌍꺼풀 수술하거나 수술한 그 칼된 자리에서 잘 생겨요. 외상 후에. 예상 후에 잘 생겨요. 그다음에 이제 박피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여러 가지 박피술 하는 여자들 네. 있죠.
입학 피하고 나면 또 잘생겨요. 아. 그다음에 이제 화상 입은 자리에서 잘생기고 상처에서 잘생겨요. 다음 한관종 사진도 보겠습니다. 예, 이게 골치 아픕니다. 얼른 보면 생긴 자리가 비립종 생긴 자리가 아주 유사하죠. 근데- 그리고 사막이랑도 비슷해 보이죠. 네. 예, 눈 주위에 살색으로 약간 평평하지만 도드라지게 구진이 생겨요. 놔둬도 되는 거예요? 위험하진 않은 건가요? 전혀. 근데 전혀. 미용적인 문제인데 아. 한이라는 게 뭐예요? 땀이란 뜻이고 관이라는 건 땀관, 땀샘이란 뜻이에요. 네. 우리 몸에서 땀을 분비하는 땀샘이 있거든요. 그게 양성 종양, 점이 생긴 거예요.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땀샘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피부 깊숙한 곳에 있어요. 여기로 치면 여기 피부 표면이면 땀샘은 여기 우리 발바닥 정도 위에 있어요. 여기에 종양이 생겨서 여기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수술은 여기서 해야 돼. 요거만 걷어내면 평평해지긴 하겠죠. 네. 근데 밑에 종괴는 그대로 있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게 수술이 어려워요. 그 피부가 나중에 복구가 잘 되나요? 잘 안 되면 흉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면 표시가 반드시 남아요. 이게 좀 까다롭네요. 한관종이 그래서 저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수술도 아니고 수술을 할 때 반드시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눈에 크게 띄지 않는 건 차라리 건드리지 않는 게 낫다. 근데 안 건드리고 냅두면 나이가 들수록 계속 커져요? 옆으로 커져요. 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큰 경우는 없어요. 늦게 50대쯤 오면 그때는 커져 있어요. 길다란 타원형 모양으로 돼요. 네. 수술 불가능해요. 이건 무조건 흉지이기 때문에. 그럼 그땐 그냥 놔두나요? 그거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게 나아요. 그 비립종하고 한관종은 비슷해가지고 뭐 짜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요. 뭐 비립종 한관 정도 그냥 피부과에서는 100m 밖에서도 진단돼요. 100m 밖은 약간 오버 아닌가요? 아, 이렇게 요즘 이렇게 좀 땡겨서 보는 걸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쥐젖인데요. 쥐젖은 이건 왜 생기는 거죠? 노화 현상이에요. 표피하고 진피가 이렇게 늘어지게 자라는 거예요. 조직 검사해 보면 안에 이제 콜라겐 들어 있고 표피가 둘러싸고 있어요. 드물게 이제 이게 어디에 많이 생기느냐? 비만, 당뇨, 임신, 쥐젖만. 쥐젖은. 오. 그래서 임산부들 보면 겨드랑이나 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안 없어지니까 출산하고 수유 끝나고 시간 될 때 한번 떼버리면 돼요. 이번에는 이제 물사마귀들, 피부 네. 물사마귀들 치료법을 한번 볼 텐데 어떻게 치료하는 게 효과적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하나씩. 치료가 제일 골치 아픈 게 사막이에요. 또 바이러스 질환은 치료하기 어려워요. 그거 이제 타겟팅을 잘해서 공격을 하죠. 공격하는데 공격을 누굴 하겠어요? 일단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만 공격해요. 근데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는 세포 면역이에요. 이제 우리 면역은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체액 면역, 네. 이뮤노글로불린. 근데 얘는 T셀이라고 하는 그 사이토톡식 T셀, 세포 살균을 시키는 세포 면역이 이 바이러스 HPV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세포 면역이 떨어지면 이게 잘 걸리는 거예요. 어린애가 잘 걸리는 이유는 어린이까지 면역이 후천 면역이 떨어지니까 잘 걸리는 거고 네. 걔가 씩씩하게 밥 잘 먹고 잘 자라면 저절로도 떨어지는 이유가 그 면역이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어른이 돼도 계속 걸렸다. 이 사람은 특별하게 HPV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치료 방법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특효약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아, 근데 연고 바르기만으로도 되나 봐요? 이제 저기 할 수 있는 게 각질용이죠. 살리실레이트라고 하는 그 네. 우리 아스피린 성분이에요. 아스피린 성분이 이제 그 콘주게이트 타입과 언콘주게이트 타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스피린 질 낮은 거 먹으면 속 되게 쓰리죠. 네. 네, 그게 각질용이죠. 그 기능이 있어. 아스피린은 좋은 거 먹어야 돼요. 언컨주게이트 폼을 피부에 바르면 각질이 녹아요. 그래서 각질 용해제로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5FU라고 하는 항암제인데 저걸 바르면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가 있어요. 바른 약인데 이 부작용이 많아서 이렇게 막 바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면역 증강 치료를 먼저 해요. 그게 뭐냐면 DPCP라고 하는 요 바르는 약이 있어요. 네. 이 바르는 약은 피부를 통해서 침투가 되면 온몸의 면역력을 증강시켜요. 그러면 몸에 이제 세포 면역이 좋아지면서 사마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오, 그런 좋은 것이 있어요? 꼭 좋지도 않아요. 근데 바른 자리가 시뻘개지고 붓고 그래요. 그것도 안 되면 먹는 약 중에 면역 증강제가 있어요. 그걸로도 안 되면 사마귀 바이러스가 이게 저온에 약해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갖고 이제 지지는 거죠. 이게 냉동 치료군요. 냉동 치료 이제 액체 질소를 갖고 지질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뭐 워낙 레이저가 좋은 게 나오니까 레이저로 확 날려버리는 거는 쉬워요. 근데 남아 있으면 또 올라오지. 레이저로도 완전히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바이러스가 남아있죠. 남아있을 수 있군요. 전자비용으로 1000배 확대해야 보이는 게 육안으로 뻘겋게 새살이 다 올라왔으니까 이거 다 없어졌다. 그렇게 가정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이런 거 수술하고 좀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거 있나요? 딱지 떨어지면 안 돼요. 딱지가 무조건 7일 붙어 있어야 돼요. 저 그래서 기억나요. 뭘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다. 예, 디오듬이라고 그래갖고 네. 예, 테이블 붙여주거든. 인조 네. 피부 일주일 뒤에 떼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붙여놓기 쉬운 자리는 디오듬을 다 붙여놓을 수도 있는데 못 붙여놓는 자리도 있거든요. 그런 자리는 일주일 동안 딱지 잘 붙여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사마귀가 재발률이 많아서 어린애들은 뭐 이제 손에 난 사마귀 이런 건 빨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예, 빨면 입가에 생겨요.
진짜 다 옮는구나. 다 옮아요. 이거는 그냥 컨택 되면 다 옮아요. 문제는 뭐냐면 외음부 이런 데는 참 수술하기가 까다롭죠. 그래서 외음부 같은 경우에는 콘딜로마 치료하는 다른 약이 있어요. 포도필린이라고 강력한 부식제인데 그건 계속 바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슬로우 바이러스라 그래서 천천히 자라는 바이러스예요. 여기서 여기를 새끼를 쳤어요. 이게 증상 나타나는데 6개월 1년 걸려요. 분명히 이거 열심히 치료해서 없앴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여기 또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전신 면역을 증강시키는 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사마귀 빼고 비립종, 한관종, 주젓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비립종은 간단합니다. 그냥 1cc짜리 주사기 있어요. 아주 작은 주사기가 있어요. 그걸 살살 이렇게 긁어내요. 그다음에 한관종은 아까 얘기했죠. 레이저로 좀 수술해서. 까다롭다. 그거는 이제 뭐 환자한테 설명을 하는 시간이 길어. 흉남아도 좋아요. 색소 탈실이 돼도 좋아요. 그럴 때 하는 거고. 쥐젖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아주 가는 실을 가지고 여기 쥐젖의 밑에 부분을 묶어도 죽어요. 긴 머리카락으로 묶어도 된다고. 근데 인터넷에는 흉터 남아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검버섯인지 사막인지 구별이 안 되는 애매한 경우에 검버섯인 경우에 색소 침착이 남아서 그 다리가 흉이 아니라 색소 침착이에요. 시커멓게 변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동양인한테는 흔한 일이에요. 동양인 환자들 상대로 레이저 수술할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 의사 색소 입장에서 침착. 색소 침착이에요. 포스트 인플라메이터리 하이퍼피그멘테이션 색소 침착. 자, 이번에는 찌라시 타임 가보겠습니다. 이 물사마귀 치료하려면은 여드름부터 치료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OX. X O O. O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네. 우리가 뭔가를 미용적인 수술을 할 때는 뭐 성형도 매한가지고 레이저 수술도 매한가지예요. 염증이 없을 때 해야 돼요. 여드름이라는 게 전형적으로 만성적으로 재발되는 염증성 피부 질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원래 있는 염증이 심해질 수가 있죠. 원래 있는 염증 말고 없앤 자리 거기에도 얘도 문제가. 염증이 번질 수도 있고요. 이건 중요하다. 네, 특히 뭐 이거 뭐 레이저보다 더 중요한 게 성형이에요. 쌍꺼풀 수술이나 코 수술을 하시는 분이 피부가 여드름 덕지덕지 나는데 수술하러 간다 해서 지루성 피부염 여드름 가라앉히고 수술 받아야 돼요. 자, 요거는 민간요법이에요. 네. 사마귀는 율무가루를 바르면 낫는다. X. 저기 이제 필링 효과가 좀 있다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 때 좋은 치료법이 있는데 네. 그걸 왜 자꾸 저렇게 무리한 일을 해요? 그리고 진짜 이거 어릴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사마귀를 곤충 사마귀가 뜯어먹으면 낫는다라는 속설이 그렇게 어릴 때는 유행이었어요. 네, 뭐 그렇다는 얘기 저도 네.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마귀가 안 먹어요. 아무리 갖다 대도 걔가 안 먹어. 안 먹어. 비립종이나 한관종은 눈화장 때문에 생긴다. OX. 비립종은 약간의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자꾸 마찰을 하니까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고 난 다음에 지우려면 자꾸 닦고 좀 많이 더 비비게 비비고 되면. 그러면 자극을 주면 각질이 손상이 돼서 약간 비립종이 더 생길 수도 있겠다. 근데 뭐 그 정도 갖고는 아니고 실상은 저게요. 벗겨져야 돼. 필링 돼야 돼요. 필링 젤이 많이 있으면 생기고 그다음에 비립종은 여성들의 경우에 잘 생기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진통제. 왜요? 역학 조사를 해봤더니 상습적으로 진통제를 먹는 사람이 비립종이 잘 생기더라.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비립종이나 한관종이 고영양 크림 요거 때문에도 생긴다? 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OX? X. 고영양 성분이라는 게 보면 되게 이제 기름기가 좀 많죠. 네. 아이크림을 발라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네. 유분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모공을 막거나 그런 게 생길 개연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상 뭐 그것 때문에 생겼다는 보고는 전혀 없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피부 물사마귀들 안 생기게 할 수는 없나요? 한관종은 예방법 없어요. 한관종은 네, 그냥 비립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외선을 피하고 외상을 피하고 소염제 먹는 거 좀 피하고 쥐젖, 당뇨, 비만하고 직접 연결돼요. 사마귀는 내 몸이 건강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네. 몇 시에 자요? 10시. 몇 시간 자야 돼? 8시간 자야 돼? 새끼 밥 잘 먹어야 돼? 편하게 살야 돼? 마음 편하게 살고 밥 잘 먹고 실제로 하면 결론은 전신 건강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 밥 잘 먹고 잠 잘 자야 된다. 하밍비용 유니버스가 네. 괜히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진리 한 줄 평으로 표현하신다면요.